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최은지입니다. 매주 지역사회 현안을 소개하고 해법을 진단해보는 우리 동네 구석구석.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유튜브 생방송으로 진행하게 될 텐데요. 오늘도 생생한 소식 들려주실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 을 당협위원장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올 여름은 유독 덥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위원장님께서는 이 막바지 더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네, 그러니까요. 말복도 지나고 입추도 지났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네. 이제 얼마 전까지 태풍도 지나가고 이제 가을 날씨가 좀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좀 더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8월 말이니까 한 이번 주 다음 주쯤 지나면 조금 선선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저는 날씨랑 상관없이 항상 지역에 왔다 갔다 이제 외부에 다니면서 시민들 만나고 하면서 계속 변함없이 일하고 있고요. 아무쪼록 우리 지금 폭염에 힘들어 하실 여러 시민들께서 무엇보다도 건강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도 이 답답한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촌철살인 말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지역의 최근 현안들을 구석구석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제는 이 합법과 민원 사이 창고의 딜레마입니다. 최근 오남읍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인데요. 이 오남읍 신동아 아파트 근방에 빙그레 냉동창고 건립이 허가가 되면서 인근 주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상당히 커지고 있다면서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이 남양주시가 사실은 서울 인근에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일종의 위성 도시이잖아요. 그래서 지리적으로 수도권의 중심에 있기 때문에 아주 위치적으로, 그러니까 지리적으로 좋은 이점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 보니까 이 물류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관련된 그 사업들의 아주 중요한 그런 입지가 되고 있기도 해요. 근데 이게 전체적인 경제 상황이나 산업 부분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거주지 인근 지역에 이런 창고가 들어오고 물류센터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주민들께서는 아무래도 좀 걱정하고 별로 안 좋아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특히나 우리 이 지금 서북부 지역의 오남 진접 이쪽에는 이런 비슷비슷한 물류 창고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진접 같은 경우도 보면 쭉 한 블록 자체가 다 물류창고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서 주변에 보면 보도블럭들도 큰 차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많이 깨져 있고 이런 상황이라 계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이 오남리 554-2번지인데요. 여기가 주택가 바로 밀집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빙그레가 원래 남양주 기업이거든요. 빙그레가 냉동창고를 새로 건립하기로 했어요. 이게 이제 시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아무래도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고 주민들이 많이 사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여기 이제 이런 시설에 이런 물류 시설들이 들어와도 되는 것이냐 하고 주민들께서 심각하게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이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함과 또 기업 간의 갈등이 심각한 것 같은데 이 오남읍 주민들이 걱정하시는 피해가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인지 쟁점 한번 짚어주시죠.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이 빙그레는 아시다시피 제과와 냉동 제품, 그러니까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만드는 회사예요. 저희 유명한 회사인데 냉동 창고라고 하면 주로 그 냉각기가 돌아가고 바깥쪽에 그 냉각 시설을 돌리기 위한 실외기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 실외기는 건물 내에 설치할 수가 없고 건물 바깥쪽에다 설치할 수밖에 없는데 그 실외기에서 발생한 열과 소음, 그 팬에서 돌아가는 소음 문제가 있어요. 이게 그 아파트는 이게 이 공장지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하천이 하나 흐르고 그 다음에 그 건너편에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 아파트는 위쪽으로 있고 여기 실외기가 돌아가게 되면 이 소음이 위로 다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녁이나 새벽 시간에 이 주민들께서 주무실 때 이 소음 문제 때문에 좀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 옆세 쪽에서는 이 아파트 방면이 아니라 이 반대쪽 부분에다가 실외시설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소음 저감 장치 같은 거 설치해서 소음 피해 크지 않게 노력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얼마 전에 이 빙그레 창고 들어오기 전에 이 신동아 아파트 건너편 쪽에 다른 이제 공장이 하나 건립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소음들에 대한 민원들이 상당수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로 걱정들을 좀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물류창고가 여기 생기면 여기서 생산되는 또 보관되고 있는 그런 제품들을 나르고 이동시키기 위한 대형 물류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할 거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오남이 그나마 이쪽은 도로 정비가 좀 되어 있어서 좀 사정이 괜찮지만 이게 진입로나 이런 부분들을 쭉 저희가 코스를 점검해 봤을 때 이 큰 차량들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부분적으로 교통 정체가 되거나 혹은 이제 좌회전이나 우회전하는 그 커브길이 좁은 경우에 사고가 발생할 그런 우려들도 있어서 이런 교통난 관련된 안전 상황 관련된 그런 우려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가 주변에 어람초등학교라는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그 오남 체육문화센터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행으로 이 주변을 오가는 시민분들이 계신데 이런 분들이 이런 큰 차량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과 이제 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까지 좀 다각도로 주민들께서 걱정을 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서요. 지금 주민들께서는 여기 이 빙그레 업체 쪽에다가 항의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에도 이 건축 취소를 허가를 요청을 하고 이러면서 대규모 시위에 나서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갈등이 커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주민분들이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현실이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뭐 허가 취소라던가 소송 같은 법적 조치가 필요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제가 합법과 민원 사이의 딜레마인데요. 사실상 지금 단계에서 이 건축행위상 불법행위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혹은 주민들의 요청이 있다고 해서 이 허가 자체를 취소한다라는 거는 제도적으로 사실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좀 강조하는 부분이 이 법 제도적인 쟁송이라든지 어떤 행정 처분을 내리는 것보다는 정치적인 해법들을 좀 우리가 찾아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주민들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완전히 불합리한 것은 아니거든요. 일각에선 여기에 대해서 무조건 허가된 어떤 기업의 영리행위에 대해서 떼법으로 맞선다 혹은 님비다 지역 이기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 앵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우려가 현실이 된다면 이거는 심각한 피해거든요. 이게 사실은 건축 행위가 이루어지고 영업이 이제 시작되는 그 개시된 이후에는 사실 이런 부분들을 완전히 개선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바를 정확하게 듣고 이 부분에 대해 진단하고 점검한 후에 해당 업체에다가 이 주민들이 이런 부분 걱정하신다. 발생 가능한 피해들에 대해서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미리미리 좀 마련해달라라고 촉구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상되는 피해들을 완전히 막을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좀 이해를 하고 또 계속 오래 살아가셔야 되는 분들이니까 기업과의 관계도 또 중요하고 그 기업 측 입장에서도 주민들이랑 잘 지내는 게 중요하니까 공공복리 차원에서 만약에 기업이 이 지역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면 그것들을 찾아가지고 요청하는 것들도 사실은 이 정치권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저는 사실은 이러한 비슷한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정치인들은 사실은 쉽게 표만 생각하자면 주민들 입장에서 같이 시위해주고 같이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가서 같이 외쳐주고 하는 게 쉬운 방법일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그거는 아주 좋은 정치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치가 해야 될 일은 갈등의 양자 간 그 중간에서 가능한 접점이 무엇인지 찾고 계속해서 그쪽으로 양자를 가깝게 만드는 그런 소통과 그 매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 국민의힘은 최근 이 이슈에 대해서 뭐 앞에 나가서 시위하고 저항하고 이런 어떤 극단적인 시도들보다는 중재하고 합의점을 찾아가려는 그런 제도적인 노력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합의점을 찾기 위한 정치적 해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해 주셨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이 오나무 빙그레 창고에만 국한된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 훨씬 또 규모가 크고 오래된 이슈이긴 하지만 별내동에 한창 건립 중인 대형 물류센터 문제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이게 사실 되게 저희로서는 아픈 얘기거든요. 되게 유명한 얘기고 이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별내동 798번지 일대에 거의 연면적이 4만 9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그리고 높이가 거의 100m에 가까운 80몇 미터가 될 거예요. 그런 대형 물류 창고가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금 민선 8기 남양주시에서 허가를 내준 내용이 아니라 그 전에 이제 민선 7기 남양주시에서 허가를 내줬는데 정확히는 2021년 5월 달에 남양주시에서 건축 허가를 내줬고 아마 8월 달인가 착공 허가가 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은 어마어마하게 반발을 하는데 사실 이런 대형 물류 창고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지역에 이제 거주하고 있는 그 주민들의 어떤 민원이라는 것이 아까 전에 그 오남의 창고 얘기했듯이 가장 큰 것이 이제 교통과 안전과 관련된 민원들입니다. 그리고 또 화재 뭐 이런 부분들. 왜 대형 물류 창고 예전에 쿠팡이나 이런 데를 보면 경기도 인근에서 뭐 화재가 크게 나가지고 인명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이 위치 가까이 별내동 에너지의 소각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환경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안전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별내가 신도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시미관과 환경 관련된 그런 민원들이 계속 제기가 되다 보니까 민선 8기 남양주시에서는 이 부분에서 전면 재검토 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웠었어요. 사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주광덕 시장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당시 이제 지방선거에 출마했었던 모든 후보들이 이 별내동의 물류창고와 관련해서는 무조건 백지화하겠다라는 입장을 거의 동일하게 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저도 당시 캠프에 있었고 인수위에서 또 이 문제에 관련된 TF의 팀장을 또 맡고 있었어서 상당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저희가 연구를 좀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 10월 7일 날 남양주시가 그 중간에 허가 자체 저는 이제 좀 깊이 봤으니까 이 허가 절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조금 좀 문제가 될 만한 사항들을 저희가 발견을 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걸 쪼개교리 신고를 한다든지 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뭔가 그 자료가 미비하게 제출됐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들어서 시공사에다 공사중지 처분을 내렸어요. 이게 아마 착공 허가 난 지 1년 2개월 만일 텐데요. 그랬는데 또 2022년 11월 8일 날 여기에 대해서 이 시공사 측은 억울하다. 이 공사 중지는 이거는 부적절하다라고 하면서 의정부지방법원에다가 이 공사 중지 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거든요. 이걸 근데 법원에서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남양주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를 낳을 수 있다라는 결정을 내린 거죠. 그래서 다시 공사가 재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이후로는 정말 빠른 속도로 공사가 진행돼서 저도 항상 이제 집을 가면서 오가면서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건물이 맨날 올라가는 걸 보거든요. 실제로 이게 제가 도면을 볼 때랑 실제로 보니까 완전 다르더라고요. 너무 거대한 건물들이 올라오고 있어서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들 우려하고 계신데 남양주시로서 지금 되게 답답한 상황이에요. 올해 9월에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사실은 별내동 시민연대라는 곳에서 이 창고에 대한 허가를 혹은 뭐 나중에 준공에 대해서도 좀 취소해달라고 남양주시에다가 그러니까 민선 8기 이전에 제시해 놓은 그 행정소송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어떤 판결을 내려주느냐. 예를 들어서 시에서 이걸 허가내 준 거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결을 내느냐, 아니면 시민들께서 우려하는 게 일리가 있다라고 판결을 내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좀 그 판단이 달라질 것 같아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은데요. 어렵죠. 예. 네. 이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만약에 공사가 시작되기 전에 뭐 착공 반려를 냈다든지 하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건물이 올라가기 전이기 때문에 시행사나 시공사가 물어야 되는 이제 손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고, 만약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발해서 행정소송이 들어온다고 해도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해줘야 되는 어떤 금액들 같은 것이 적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리스크들이 좀 적을 수 있었는데 이미 지금 같은 경우는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준공을 허가해주지 않거나 하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진짜 천문학적인 금액을 남양주에서, 그러니까 별다른 어떤 근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정말 천문학적인 금액을 보상해줘야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건데, 문제는 이제 정치인들이 약속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 캠프의 본부장을 맡고 있었지만 이 중앙동 남양시장 같은 경우도 애초에 물류창고 백지화를 그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안 할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딱 가지고 지금 남양주시 입장을 보면 만약에 창고가 지금 계획대로 완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애초에 이게 그 지구 단위 계획을 근거로 삼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지구 단위 계획에는 이러한 물류시설을 이 택지지구 내에 건축을 할 때 이게 단순한 창고 이외의 다른 시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역장이나 집배송 시설이나 이런 걸 두는 어떤 종합 물류센터처럼 사용할 수 없도록 만드는 규정이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건축을
허가해 줬고 네. 이 처음에 시행사 측에서도 이것은 종합물류센터가 아니라 단순한 창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계속 공사를 진행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그 용도를 벗어나서 어떤 문제가 생기나면 혹은 이 주변에서 이 시행사가 약속했던 것처럼 어떤 교통의 흐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방해되는 부분이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하고 엄중히 단속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이루어진다면 그나마 주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는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가지 일이 더 생겼습니다. 지금 최종 변론이나 이제 제가 이제 그 진술서 같은 거 좀 보게 되면 최근에 지금 여기 시행사가 행정소송 피고 보조 참가인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피고 측의 보조 참가인인 건데 이분들이 입장이 초반이랑 좀 바뀌었어요. 초반에는 이건 단순 창고니까 시민 여러분 안심하셨어요. 네. 이렇게 안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는 이 지구 단위 계획 상위에 건축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건축법상 보면 이런 창고 시설이라 하더라도 아까 제가 얘기해 드렸던 하역장이라든지 집배송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네. 조문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이 남양주시가 허가를 내줬을 때 근거로 삼은 지구 단위 계획과 상위법인 그 건축법 사이에 충돌 여지가 있는 거죠. 네. 여기에 대한 해석을 두고 처음에는 이게 단순 창고다라고 주장하던 시행사가 지금은 입장을 바꿔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재판부에다가 입장을 내놓은 상태거든요. 네. 제가 보기에 이거는 이 시행사는 아마 본인들이 직접 이게 시행사 시공사는 본인들이 지어서 이 부분들을 직접 운용하는 게 아니라 아마 임대라든지 판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런 부분들을 말끔하게 해결하지 않고 넘겨주는 경우에 이거를 영업을 함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쿠팡이라든지 뭐 롯데물류라든지 이런 대형 물류 회사들이 들어와서 영업을 하려고 할 때 차질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이 부분을 미리 법적으로 여기까지 다 말끔하게 해결을 해놓고 가겠다 이런 의지인 것 같아서 사실은 가장 이게 걱정되는 지점이거든요. 제가 9월에 이제 재판부에서 판결이 있을 예정인데 여기에 대해서 각하를 할지 기각을 할지 그러니까 지금 주장하는 이 보조 참가인의 판결에 대해, 그러니까 보조 참가의 의견에 대해서 아무런 재판부가 입장을 안 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건데 이걸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이제 문제는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서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지도 사실은 아주 중요한 쟁점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 시는 아마 본래의 입장을 유지할 겁니다. 원래 이 단수창고로 쓰는 용도 이외에 다른 어떠한 용도도 불허하겠다라는 어떤 강한 의지를 내비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민 여러분도 좀 피곤하시겠지만 시민분들과 이 지방정부의 어떤 행정력을 좀 동원해서 계속해서 감시 감독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이 앞으로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법원의 법령 해석 여부가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남양주시의 규모가 점차 커지면서 동시에 지역 시민사회들도 점차 이제 조직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민과 행정이 충돌하는 일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거나 또는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지방정부와 정치권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시끄러워지는 겁니다. 네. 도시에서 어떤 개발을 하고 영리행위를 하는데 그것이 합법이다 하더라도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없어서 지방정부에서 허가를 내줬다 하더라도 주민들께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의견은 또 다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계속 불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그 목소리가 조직화되어서 이 시민사회 내에서 조직화된 목소리로 나온다고 했을 때 그것이 가지는 어떤 정치적인 의미와 부담이라는 것은 과거와는 사실은 아주 의미가 다를 텐데요. 저는 이것이 꼭 무슨 주민들이 떼를 쓴다거나 뭔가 불필요한 일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또 때로는 그 목소리들에 우리가 귀를 기울일 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저는 우리 지방정부와 정치권에서는 한 가지 노력을 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본적으로 이제 시민들한테 조금 더 친절하게 다가가서 소통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저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그 법적으로 그런 법이나 조례로 그게 잡혀 있어요. 어떤 큰 사업을 하게 될 때는 주민들을 혹은 이제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주민설명회라는 걸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얼마의 예산이 들어가고 어떤 걸 할 거고 그 다음에 이게 공공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개별 어떤 기업체들에서
할 때도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가면 일반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그걸 설득하는 작업들을 거치긴 거쳐요. 근데 문제는 이게 좀 일방향적이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잡았으니까 주민 여러분 따라오세요. 이렇게 알고 계세요가 아니라 사실은 이런 부분들에서 주민들이 어떤 부분을 걱정하고 계신지 의견을 수렴하고 또 설계 단계부터 그런 부분들은 반영해서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들을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실질적으로 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통 과정이 필요한데 여전히 그런 부분들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어서 이거는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공무원들이 나가서 설명하는 것, 이제 여기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실질적인 어떤 진짜 소통의 절차로 만들 수 있는 것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 이렇게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뿐 아니라 예를 들어서 체육문화센터를 지어주겠다. 네. 복지관을 지어주겠다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이나 그걸 설계하는 전문가들은 그 시설을 실제로 사용할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분들이 어떤 기술적으로 전문성을 가지고는 있겠지만 실제로 사용될 사람들에게 필요한 시설이 어떤 것인지 이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필요하다면 이런 부분을 더 넣어주고 이거는 좀 실제로 필요 없을 것 같으면 좀 빼주고 이런 식으로 미리미리 좀 의견 교환을 해서 설계를 하고 또 건축을 한다면 오히려 장기적으로는 주민들이 만족도도 높아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책 효과라는 것이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일 텐데 이게 좀 번거롭다 보니까 사실은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는 꼭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꼭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조금은 느리고 번거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시민의 입장을 반영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적극 행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장기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강조하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시나 지방정부에서 충분히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수도 그렇고 행정력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시민들과 대화를 할 수는 없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저희 정당도 있잖아요. 지역에 있는 정당들이 오히려 그 소통에 있는 소통의 어떤 허브나 창구가 되어서 주민들의 목소리들을 잘 정리해서 지자체나 또 행정력을 이제 발휘하는 여러 가지 이제 기구들에다가 전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 정당도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소통이 가장 기본이 되면서도 또 가장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양방향 소통을 통해서 시민과 행정기관, 기업 모두가 이 긴밀한 대화로 균형 잡힌 해법을 찾고 상생하는 날이 오도록 저도 바라겠습니다. 네, 끝으로 요즘 위원장님께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시도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국민의힘 타운홀 미팅, 우리 동네, 이 어떤 내용인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타운홀 미팅 그러면은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이 타운홀 미팅이라는 말이 어원이 뭐냐면 공공의 의사결정을 하는 예를 들어서 뭐 정치권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행정조직이라든지 거기에 이제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으로 나가서 주민들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묻고 그거를 공공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을 하는 거죠. 이것이 타운홀 미팅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정과 시민들을 잇는 어떤 정당의 역할, 정치적인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맨날 여야가 편가르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정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일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허브로서의 기능이 중요하다고 강조를 해왔는데 그 역할들을 사실은 저희 정당에서는 좀 하려고 저희 진저읍, 오남읍, 별내동, 별내면을 순회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일종의 민원을 받는 그런 행사들을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이번에 두 번째 바뀝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저희 올해 초에 한번 진행을 해서 쭉 다 의견을 모은 다음에 저희가 지금 이제 남양주 시내에서 여당이기 때문에 당정협의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 상반기 당정협의회를 하면서 주광덕 시장님 이하 남양주시의 간부 공무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그때 저희가 모아온 현장의 목소리들을 다 테이블에 올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해결하자. 대안은 뭐다.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이런 측면들 때문에 좀 어렵다. 이런 의견들을 쭉 수렴을 했었고요. 이번 타운홀 미팅은 사실은 그 피드백을 하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첫 번째 타운홀 미팅에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의견을 주셨는데 시와 협의 결과 이런 부분에서 이런 부분은 해결이 가능하고 또 이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라고 주민들께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또 새롭게 이제 발생한 현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모아서 저희가 다음 당정협의회에 올리고 다시금 이 지방정부와 협의를 통해서 해결해내는 그런 과정들을 반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건데요. 이름을 그래서 저희가 우리 동네라고 지은 이유는 각 지역의 일, 그러니까 당신의 일이 국민의힘과 함께라면 우리 모두의 일이 된다.
약간 이런 슬로건 하에 지역에 있는 목소리들을 모으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미 저희 첫 번째 진저부편은 지난주에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이번 주에 오남읍, 다음 주에 이제 별내동 별내면 해서 다음 주까지 하면 아마 한 바퀴 일정이 마무리될 겁니다. 네. 이렇게 시민과 행정기관 사이에 정당히 소통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달려와 주고 계신데요. 네. 이런 위원장님의 노력 덕분에 남양주시가 조금은 더 살기 좋은 지역이 될 것 같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우리 동네 구석구석 오늘은 곽관용 국민의힘 남양주시 을 당협위원장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